팔란티어는 과거부터 주가 대비 고평가 논란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가 합당한지 앞으로 미래 가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시총은 445억 달러입니다. 팔란티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팔란티어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재료비와 같은 직접적인 매출 원가가 없기 때문에 주요 제품에 대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고정비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제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팔란티어는 1분기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통제에 확실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 총이익률도 갈수록 증가해서 마진율 개선에도 성공했습니다. 금년 1분기 때부터 이미 회사의 매출이 4억 5천만 달러 이상이 나오고 80%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갖출 수 있다면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회사의 매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며 매출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PER과 PSR과 같은 밸류에이션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인 경우 잉여 현금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새로운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비로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지만 잉여 현금 흐름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회사는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 발생한 현금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의 잉여 현금 흐름 대비 가격 밸류에이션을 나타낸 표입니다. 테슬라는 잉여 현금 흐름의 182배에 거래되고 있고 아마존은 현금 흐름의 8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잉여 현금 흐름의 86배에 거래되고 있죠. 현금 흐름으로 회사를 평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는 회사 주식을 구매할 때 먼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 경우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야 할 겁니다.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높은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면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게 합당할 겁니다. 아마존의 현재 시총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상장 후 항상 아마존은 고평가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마존이 언제 저렴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97년 상장 후 현재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18만 7천%입니다. 1조 5천억 달러인 현재도 PER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아마존이 실적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도 잉여 현금 흐름이죠. 아마존은 매출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과 자신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배당보다는 현금 흐름 확대를 통한 재투자에 초점을 맞췄죠.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인 현재도 잉여 현금 흐름의 8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잉여 현금 흐름의 18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도 흑자로 돌아서기 전 영업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후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했던 2019년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이뤄내기 전 2019년에 영업 현금 흐름이 먼저 플러스로 돌아섰죠. 금고에는 현금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범용 차량인 모델 3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델 3의 대중적인 인기를 통해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매출 총이익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차량을 생산하는 대로 인도가 되니 재고 부담이 없었고 자동차 회사 중 독보적인 매출 총이익률은 시장 장악력과 동시에 자유로운 가격 정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파보니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결국 고성장주를 평가할 때 PER과 PSR과 같은 지표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팔란티어 외에도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 시총이 100억 달러가 넘어가더라도 적자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갈수록 개선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업체들은 흑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 기준 흑자보다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장 점유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를 밸류에이션 하는 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해야 할 겁니다. 팔란티어의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은 22억 1,800만 달러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상향했죠. 4분기 성장률은 18%가량입니다. 3분기 성장률은 17%였고 AIP에 대한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매출 대비 높은 상업 고객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AIP를 통한 새로운 신규 고객의 증가와 기존 고객과의 교차 판매가 가속화될 겁니다. 이로 인한 성장률 증가폭은 차치하고 4분기 예상 성장률인 18% 수준으로 24년 이후에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팔란티어의 예상 매출액과 잉여 현금 흐름 증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매년 매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을 때 23년 매출액은 22억 1,800만 달러, 24년 매출액은 26억 1,700만 달러, 25년 매출액은 30억 8,800만 달러, 26년, 27년, 28년 매출액은 50억 7,400만 달러입니다. 현재 회사는 25%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매년 1%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2년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12%였습니다. 23년에는 25%까지 개선했죠. 과거 지표를 보더라도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30%가 넘었던 해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 매출에 의존하던 시기 잉여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었지만 상업 부분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AIP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군 추가와 기존 고객에 대한 교차 판매,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지금까지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걸 감안했을 때 이익률과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만약 28년 매출액이 50억 7,400만 달러라면 잉여 현금 흐름은 15억 2,200만 달러입니다. 23년 예상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5억 5천만 달러. 팔란티어의 잉여 현금 흐름은 감안했을 때 약 2.8배, 3배 가까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 18% 증가한다는 가정은 23년 22억이 넘는 매출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인 가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팔란티어는 분명 매출 증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얻은 상황입니다. AI라는 새로운 시장 흐름은 팔란티어에게 AI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업 고객 증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증명해냈습니다. AIP에 대한 생산성 향상도 기존 소프트웨어 대비해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현재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현금 창출 능력을 봤을 때 매출 증가세에 따라 잉여 현금 흐름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회사가 더 많은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겠죠. 팔란티어의 정부 부문 소프트웨어인 고담은 상업 부분 소프트웨어인 파운드리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흐름에 맞춰서 AIP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출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회사가 넘쳐나는 현금으로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이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주주를 위한 환원도 중요하겠지만 아마존이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준 건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끊임없는 재투자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부 부문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 상업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향상에 날개를 달아줬죠.
확대되는 잉여현금 흐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지가 팔란티어 가치평가의 핵심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